잘 들어봐. 오늘 중요한 얘기를 내가 지금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비문학 공부가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 보이지? 그제? 지금 이거 글 다 보이지?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이걸 작성하느라고 유튜브를 들어가서 수능 국어 비문학 공부법이라는 키워드를 쳤어요. 그랬더니 다 대동소이한데 대체적으로 5분에서 10분을 할애해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들이 올라와 있어. 수능 국어 만점자의 국어 비문학 공부법. 이러고 막 설명을 해. 서울대생이 알려주는 국어 비문학 공부법. 또 이런 것도 있어. 6개월 만에 국어 4등급에서 1등급 찍은 획기적인 공부법. 국어 방법만 알면 안정적 1등급 가능하다. 이러면서 방법 1. 선지에 쓰인 표현이 지문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라.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방법 2. 사용된 정보는 다시 사용될 확률이 적다. 그러니까 빨리 딴 거 봐라. 방법 3. 상대적인 표현 보니까 오른다 내린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표현은 따로 적어두어라. 돌겠어. 어떤 거는 심지어 이렇게 돼 있어. 비문학 문제를 푸는 방법 4가지.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 문단 옆에다가 가로 단락 번호를 적어라. 문제풀이 순서를 결정해라. 각 문단의 핵심 키워드를 각각 3개씩 적어라. 뭐 이런 식이야.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서울대생이 알려주는 또는 국어 만점자의 공부법. 이거는 뭐야? 한마디로 얘기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지, 그지? 어? 읽기 능력이 전혀 안 되는 나도 얘네들 말 듣고서 따라 하면은 1등급이 되겠다. 택도 없는 얘기지. 어? 그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어 6개월 만에 국어 4등급에서 1등급을 찍는다. 말했듯이 3, 4, 5등급 난 다 똑같다고 봐. 이해가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문제를 풀게 하는 거야. 극히 어려워.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심한 고문이지. 응? 여기 뭐 무슨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 거 있어. 이렇게 하면은 1등급을 틀림없이 받는다. 아주 이 상투적인 크리시한 거.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비유하자면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런 거. 아주 제한적이지. 또는 되게 허구적이고. 어?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근데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좋아. 공부법도 있고 그러니까 독해력하고 공부법은 차이가 많아 있어. 근데 그 설명은 설치하고 이런 공부법 이런 거 다 소개되는 거 좋은데 문제는 어떻게라는 게 없어. 어떻게라는 게. 그지? 물론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얘기를 하자니 5분 10분의 제한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한계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자기만의 어떤 필살기고 뭐 그런 거니까 노하우니까 과외를 받든지 학원에 오든지 뭐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건지 난 모르겠어. 좌우지간 다 그렇고 그런 얘기고 내가 수능 서울대 들어간 애를 맞춰서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 크리시한 어떤 공부법을 다 일반적인 것들이지, 그지? 따라한다. 그러면 해결할 것이다. 택도 없는 얘기야. 응? 이런 글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풀이 이런 방법 이런 걸 자꾸 하면은 양치기 공부를 하게 되고 문제 맞춘 거를 갖고선 이해한 거로 착각하는 어떤 그런 거야.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박살날 확률이 너무하죠. 유튜브를 아까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 6월 또는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1등급 받은 애가 실제 수능에서 1등급 받을 확률이 가능성이 몇 프로냐. 이게 아주 되게 유명한 국어 선생 얘기를 한 것 같아. 몇 프로 같아. 아는 학생들은 70% 80% 이런데 그 선생이 얘기하는 거는 그 선생은 뭐 일타 강사인데 확실히 맞겠지. 30%래 30%. 이게 뭘 또 의미하는지를 알겠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시험이란 말이야. 시험에 맞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수능의 국어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 먼저 수능 국어는 국어 기본학 지문은 체계적으로 잘 짜인 한 편의 완성도 높은 설명글이야. 설명글이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설명하면 개념에 대한 정의도 안에 들어있고 그것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예시도 들어가 있고 해설도 해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수능 지문 출제 기본 원칙 문제도 기본 원칙은 고교 수준의 문해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차근차근 읽어서 글 내용을 막혀 없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차근차근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어휘의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응? 그리고 개념, 지식, 원리 같은 거 일단 이해를 묻는 거야, 이해를. 그러니까 지식을 그동안에 뭐 수능, 비문학, 지문, 모의고사 이런 지문들을 잘 읽고선 그 지식을 잘 축적하면은 그걸 활용해서 막힘없이 또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있어야 하는 거야,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한된 시간 안에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려면 아주 후달리지, 그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지. 그러니까 문제풀이 연습을 자꾸 하는 거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려면은 먼저 전체, 뼈대 이런 것부터 봐야 되는 거야. 응? 그리고 대부분이 지문 내용과 선지 대답의 일치 불일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지. 이걸 위해서는 글을 잘 못 읽는 학생은 뭐야? 문제 보고 지문 보고 문제 보고 지문 보고 문제 보고 지문 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 다 허비하고 막 찾고 막 이런 거야. 찾는데 아주 주력을 하고. 그렇지 말고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이걸 단기 기억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빠르게 해당 지문에서 글 내용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연습이 되게 필요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거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찾아내는 기술, 찾은 것을 그 뼈대를 단기 기억으로다가 잡아두는 묶는 기술, 그거를 조직화해서 활용하는 기술. 하나 더 한다면 배경 지식을 활성화 있게 지식을 체계화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되게 많이 고민한 거야. 이거를 무슨 방법을 가르치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이건 습득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그 연습을, 글을 잘 읽고 이해하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내린 결론은 강독이야, 강독. 강독이라는 게 글을 읽어 뜻을 헤아리는 거,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강독을 했다 그랬지, 그지? 응? 일전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지질이다 그랬는데 영어를 되게 특히 잘했다 그랬지, 그지? 그 영어를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담임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잘못 만났다는 게 웃기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 2학년 때. 서울대 물리대 나온 공포의 시간이라 그랬지, 그지? 응? 그 50분 동안 그 반은 쭉 일렬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직독직해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때는 막 안 맞을라 그러면은 맞는 일도 많았지. 그러니까 안 맞을라 그러면은 책에 옆에다가 모르는 단어들 옆에다 적기도 하고 연필로 막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아무튼 굉장한 집중력을 시간 내내 아주 그냥 하고 요하지. 수업을 하고 나면 아주 머리가 띵해. 그런 다음에 그 선생님이 강독을 해줬어. 읽으면서 해설을 해줬어. 이게 얼마나 좋은 공부였는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집중력을 높이면서 뜻을 이어서 풀어주고 그 의미를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선생님이 그 옛날에 버스밖에 없었잖아. 종점에서 옛날에 버스가 꽉꽉 찼잖아, 그지? 뻘쭘하니까 집이 종점이 있는 데 있었거든.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학교까지 갔었지. 그래서 사전을 본 거야, 사전. 그래서 어휘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지. 그게 되게 크게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휘력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일례로 많은 학생들이 영어 같은 경우 지문 독해를 못하더라도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이 토익이라고 알죠? 듣기 시험이죠. 토익에서 연습하는 데는 금방금방 높은 점수를 얻어. 선생님 봤을 때는 딴 거 아니야. 토익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극히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도 무슨 뜻인지 유출할 수 있는 거거든. 일상 회화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전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비문학에 나오는 지문들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되지, 그지? 응? 그럴 거야. 유출을 해야 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뭐 이게 뒤늦은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먼저 지문을 주고선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면서 말했듯이 핵심어를 찾고 밑줄을 긋고 중요한 부분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단락이 어떻게 전개되고 글구조가 단락별 소주제 물음 그 내용의 핵심을 간략하게 떠올릴 수 있으면은 정리할 수 있으면은 전체를 유추할 수 있어. 이따 볼 거야 그거를. 응? 그러면은 어느 단락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을 잘 찾아서 파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 응? 그걸 아까 물어본 거야. 선생님 쓰는 국어 비문학 독해에 보면은 지문을 읽고 단락 아까 말한 단락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단락별로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것도 유튜브랑 이런 걸 보니까 많은 선생들이 요약하는 연습을 하면 좋다 뭐 그런데 굳이 간단한 내용들은 요약할 필요도 없지. 그건 뭐 그때그때 다른 거지만 중요한 거는 그 연습을 잘해서 전체를 들여다 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 전체를 봐야 부분이 보이거든. 응?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볼 수 있고 또 그 뼈대를 알게 되면은 단기 기억을 강화하면서 문제풀이 하는 데도 되게 쉬워져.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조금 아까 그 엑서사이즈를 하라고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그렇더라도 학생 지금 생각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치?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 모든 거는. 이제 선생님이 좀 이따 강독을 해줄 거야. 강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읽었던 내용하고 선생님이 해설하는 거하고요. 어떤 차이를 빨리빨리 뭐가 문제가 있었고 뭐를 잘못 오독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채워나가야 되지. 그치? 좁혀나가야 되는 어떤 걸 해야지. 또 하나는 글이 이렇게 되게 퍼져 있잖아. 그치? 정보량이 많으면 이거를 뭉뚱그려 집약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응? 글 내용을 봤더니 전체를 집약하면 이런 거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돼. 또 하나는 글에는 그 듬성듬성 틈이 있어가지고 이해가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글을 여기저기를 찾아서 그를 종합할 때 어떤 더 큰 의미로 재구성이 되거나 또는 수면 결론들, 전제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추론이라 그러는데 아주 설명글에서는 추론도 아주 간단한 형태야. 그렇지만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지문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지문을 한번 들여다보지. 그러고서 이제 문제를 들여다봐봐. 선지 대답을. 그러면은 잘 보일 거야. 응? 어디서 뭘 찾아야 되는지. 응? 그 얘기야.